첫 번째로는 이제 EDTA 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EDTA는 보통 이제 혈액학 검사를 많이 이제 나타내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WBC. WB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 리터라고 표시가 됐어도 10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읽을 때는 10만이라고 읽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혈액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느냐를 표기하는 단위거든요. 마이크로리터가.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겠어요. 세포 수를 표기하기 어려우니까 임의로 공 3개를 뒤에 줄여서 표기를 하는 거니까 읽을 때는 10만이라고 읽어야 하고요. WBC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4.5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뒤에다가 공을 6개 붙여서 450만 읽어야 하고, PLT 혈소파 수치도 예를 들어서 250이 나왔다면 뒤에 공 3개를 붙여서 25만이라고 읽어야 해요. EDT에서 이 3개가 조금 특별하고, 두 번째로는 소듐 검사, 시트레이트 튜브라고 하죠. 시트레이트 튜브는 이제 응고에 관련한 검사가 나오고, 이제 응고 같은 경우에는 PT, 이거는 프로트롬빈 시간이라고 해서 응고에 대한 시간은 시간이니까 초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세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T가 10이 나왔다면 10이 아니라 10초라고 읽어줘야 하는 게 맞고요. INR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수치라서 그냥 INR 11입니다. 아니 INR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도 되고요. APTT 같은 경우는 얘는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에요. 얘도 그래서 초단위이기 때문에 얘도 세컨드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그 세 번째로는 세럼 튜브. 세럼은 보통 이제 생화학 검사라고 해서 전해질이나 간, 신장, 당, 글루코즈 같은 애들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게 있고요. 이제 전해질의 대표적인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이제 혈장 1리터당 전하량으로 표현을 해요. 나트륨이 135가 나왔다면 뭐 굳이 전하량 얘기해 줄 필요 없이 그냥 135라고 읽어줘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신장이나 당 수치 같은 경우는 데시리터라는 걸로 표기가 되지요. 예를 들어 간 수치 같은 거가 25가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얘는 이제 유닛 퍼 리터라고 해서 어떤 활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고, 이런 효소들 같은 경우 우리 혈액 안에서 어떤 반응을 촉진하는데 양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리터에서 혈액이 어느 정도 변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측정한 값을 UL이라고 해서 유닛 퍼 리터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AST가 예를 들어 25 유닛 퍼 리터라고 하면은 혈액 1리터당에 25 단위만큼의 효소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당 잴 때도 많이 보셨을 텐데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헤파린. 헤파린은 혈액가스나 어떤 특수한 검사가 나갈 때 헤파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 수치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혈액 검사는 이제 다양한 튜브로 나뉘고 튜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혈액 검사들도 달라요. 단위가 있는데 단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EDTA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전혈구 검사라고도 하고요. WBC 백혈구 수치, RBC 적혈구, 뭐 헤모글로빈 같은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 수치도 볼 수 있고요. 뭐 헤마토크릿, PLT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표기 단위 같은 경우는 혈액 1 마이크로리터당 세포 수를 결정하는 거고요. 숫자가 너무 커서 우리가 1000 단위랑 100만 단위로 축약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 단위로 축약을 하는 거는요. WBC랑 PLT를 우리가 1000 단위로 축약을 하고 RBC, 적혈구는 우리가 100만 단위로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WBC 검사 결과가 10이 나왔으면 이거는 10만, RBC가 4.5가 나왔어요. 곱하기 0을 6개 곱해서 450만, PLT가 250이 나왔어요. 그럼 곱하기 0을 3을 해서 25만이라고 읽으면 되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응고 검사예요. 응고 검사에는 이제 보통 PT, 프론트롬핀 시간이랑 이제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에요. INR은 국제 정상화 비율이고요. 응고하는 우리는 시간을 정할 거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초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PT 같은 경우는 10이 나왔으면 10세컨드 혹은 10초라고 단순히 읽어주시면 되고요. APTT 같은 경우도 이제 32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32초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이제 INR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INR은 국제 정상화 비율이에요. 인터내셔널 노멀라이즈드 레시오. 그러면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어떤 혈액의 응고 속도를 평가하는 프로트롬빈이랑 이제 이런 APTT의 표준화된 값을 이 INR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자도 그렇고 그 병원마다 시약도 다르고 검사 방법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계산법이라고 해서 그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게 INR이에요. 단위가 없는 게 맞고요. 이거는 단순한 레이시오, 비율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NR이 2라고 하면요. 정상인 혈액보다 2배 느리게 응고된다. 느리게 응고.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 INR이 3이면요.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 3배나 느리게 응고가 더디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있지는 않다. 이제 노란색 튜브죠. 세럼은 생화학 검사라고 해서 전해질 검사도 해주고요. 간 기능 검사도 해주고 뭐 신장 기능이 뭐 BUN이나 크레아티닌 같은 그리고 글루코즈 혈당 검사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해질은요 리터당 전하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제 간이나 신장 기능 같은 아이들은 이제 유닛 퍼 리터 효소가 어떻게 활성도가 되는지 단위로 표시를 하는 거라서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혈당도 데시리터당 밀리그램. 그래서 그냥 세럼은 우리 숫자 그대로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헤파린은 이제 ABJ나 뭐 암모니아, 락테이트 이제 이런 애들이 검사 결과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 혈액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염기 균형이랑 기체 용해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뭐 물리적인 압력이나 화학적 농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신경 쓸 것 없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읽는다고 하면은요 수은주 밀리미터, 리터당 몰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EDTA랑 시트레이트 보틀에 있는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